변화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들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피부에 느끼시기에는? 저희가 정말 작년부터 확실하게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고객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M365를 도입하고 나서 잘 활용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변화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럼요. 네. M365가 사실 이렇게 아주 싼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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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비용을 들인 만큼 투자를 한 만큼 얼마나 잘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엑셀 잘 쓴다. 그냥 뭐 파워포인트 잘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쓰면 좋죠. 직원들이 그것도 잘 다루고 또 협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문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 관리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독자적인 어떤 협업 툴, 커뮤니케이션 툴을 또 쓰기도 합니다만 네. 사일로 되는 형태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M365가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들이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의 솔루션들 되게 훌륭한 솔루션들 많이 네, 있거든요. 많죠. 그런데 맞아요. 막상 업무를 보려고 하면 뭐 대화나 채팅이라던가 혹은 메일을 공유한다거나 문서를 협업하려고 하면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열어야 된다거나 그렇죠. 다른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MS의 M365만큼 기업이 네. 요구하는 네. 보안과 규정 준수를 또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올인원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한 사일로 현상 때문에 네. 많이들 이제 여러 툴을 써보니까 네. M365로 정착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하, 해서 마지막에 이제 MS의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객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마지막은 M365로 가는 거죠. 마지막 네. 정착력은 M365.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 네. 이제 AI가 우리 업무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M365에서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것 같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코파일럿을 통해서 업무 향상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산성 도구에서의 AI 기능은 뗄래야 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M365의 코파일럿은 나만의 비서를 한 명 두는 것과 네,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네. 저희가 뭐 긴 문서를 봐야 되잖아요. 요약해주고 2시간 동안 온라인 미팅을 했어요. 다시 못 들어가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것도 요약해주고 그리고 메일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첨삭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저희가 하던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준다?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M365의 코파일럿은 저희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뭐 팀즈라던가 네. 워드, 엑셀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버튼을 누르고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솔루션에 그냥 임베드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코파일럿이 더 친숙하게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또 우리의 데이터를 안전. 네, 분석하는 툴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라든지 본인의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유출되지 않게끔 보호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AI 솔루션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을 선택하는 이유는 네. 그런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네. 위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화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나요? 네, 초창기에는 한글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많이 해결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코파일럿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네,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코파일럿을 잘 사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 기업에서 흐르는 그 데이터들이 충분해야지 코파일럿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오퍼레이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파일럿이 제대로 성능을 보이려고 하면 변화 관리를 통한 M365를 잘 사용하는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포인트 잘 집어주셨어요. 네,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희의 기업 데이터는 이제 M365에 올라와 있다는 가정하에 코파일럿으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직원들이 M365를 사용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로컬에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렇군요. 많은 M365를 사용하고 또 코파일럿의 도입을 고민하는 그런 고객분들께서는 우리 조직이 M365에 대한 성숙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만약에 코파일럿을 업무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던가 변화 관리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코파일럿을 도입을 했는데 왜 얘가 대답이 이렇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코파일럿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우리가 정말로 M365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M365를 기업에서 도입한다고만 해서 잘 사용하는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실제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조직이 이미 M365를 도입하고 경험하신 고객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도입을 했는데 우리 조직은 너무 잘 활용해요. 네. 조직의 구성원들이 네. 새로운 기능들을 습득하고 그런 네. 걸 즐기는 구성원이라고 하면 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구성원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디지털 격차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네, 말을 네. 활용했었잖아요. 하죠. 그거는 변화라는 말이에요. 네. 직원들이 이 M365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트레이닝은 반드시 좀 진행되어야 되고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필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화하면 벌써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저도 네. 힘듭니다. 방금. 네. 변화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보통 IT 쪽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단어 같기도 하거든요. M365에서 이 변화 관리라는 측면의 정의는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관리적인 측면하고 약간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IT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M365를 도입한다라고 네. 하면 M365를 이제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잘 끌어와서 네. 잘 오픈하고 네. 장애 없이 운영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것도 네. 핵심 사항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오픈했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임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 관리를 좀 직원들을 도와주는 네. 역할이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변화 관리는 조직이라던가 개인들이 변화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뭐 액티비티 그리고 네.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변화 관리 좀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투자를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야 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뭐 30%, 50%, 10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변화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 변화 관리를 바라보는 측면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변화 관리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IT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경영진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 관리 방법론에는 경영진의 스폰서십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직원들은 경영진의 메시지, 경영진이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메시지를 앞단에 경영진에서 메시지를 전파해주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네, 실처라도 가요? 그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 관리가 기업이나 조직에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변화 자체가 싫어. 이런 사람들도, 이런 조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변화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저 교육하고 말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변화 관리는 좀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협업툴을 도입할 거야. 근데 이런 협업툴 이런 게 좋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준대. 예를 들어서 문서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기대를 감을 형성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 관리가 끝나고 난 후에도 또 어떤 부분들을 채워줘야 될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데 단순히 교육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조금 변화 관리에 더 허들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교육 우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앉아서 듣는 거 힘듭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어떤 기업의 조직의 어떤 나름의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이런 M365의 협업 기반의 어떤 이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거가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 M365는 공유되어 있는 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업무를 하고 모두가 여기에서 공유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문화 형성 자체가 조금 어려운 조직. 허들이죠. 네, 그런 조직들이 가장 큰 허들이 되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요즘에 변화관리 트렌드는 네. 정말로 리더십 교육을 합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가 그분들이 먼저 바꾸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를 형성해줘야 직원들이 편하게 여기에서 소통하고 업무를 볼 수 맞아요. 있고요. 또 정보도 교환하고 중요한 업무를 공유하고 그래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리더들이 우리 디지털 세상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변화 관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협업 툴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왜 이걸 도입하는가에 네.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네. 인식을 바꾸는 것, 네. 그리고 이걸 도입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형성해주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 조직에서는 뭐 문서를 많이 다뤄, 아니면 온라인으로 미팅을 많이 해, 혹은 다른 형태의 업무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이제 M365로 전환했을 때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우리 조직에서 여러 가지의 좀 시나리오들을 도출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걸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이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업 담당자들 혹은 챔피언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얻는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게 불편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뽑아서 일단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M365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시나리오를 뽑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관점에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교육도 요즘에는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뭐 온라인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인데 실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교육보다는 그냥 컨텐츠로 확인하는 문화가 더 맞아요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로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동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활용하는 팀, 뭐 캠페인성 그런 부분들의 시험도 치나요? 시험을 보면 아마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캠페인성에 대한 것들을 좀 형성해서 이것들을 즐겁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재밌게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참여를 조금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피언이라고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홍보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변화 관리에 대한 액티비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변화 관리 잘 한 거야? 측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부 직원의 만족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유세이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M365를 도입했더니 매출이 증가했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측정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뭐고 혹은 어떤 형식으로 또 다른 것들을 변화 관리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좀 일련의 변화관리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네요.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막연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정량화하고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초반에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현업 담당자 분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일단 힘든 건 바로 나옵니다. 불편한 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좀 잘 정립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만의 용어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외부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지금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M365로 전환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저희는 어쨌든 기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건데 그냥 영업에 대한 데이터만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전파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들만의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수집해서 교육이라던가 콘텐츠라던가 이런 시나리오에 잘 녹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성공 사례를 이렇게 확산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했는데 이 부서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탔더니 정말 업무에 대한 생산성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가 그렇게 썼대? 그 부서가 그 RPA를 썼다는 거야? 이렇게 말이 되는 순간 우리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보이스, 직원의 만족도가 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제가 했는데? 그렇죠.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M365는 아시는 것처럼 기능이 너무 많아요. 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네. M365를 잘 활용하게 하는 거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생산성,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산성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업무를 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급화된 업무를 봐야 해요. 그러면 이미 툴은 있는데 몰라서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확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도 그렇죠, 변화 관리 그렇죠.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M365의 협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1단계 이제 생산성 툴에 대한 것들은 좀 정착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고급화된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예를 들면? 조금 루틴한 업무들을 자동화를 하게 하고 싶어. 네네. 네, 이런 것들도 M365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툴로. 뭐 엑셀 데이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이것들을 앱을 만들어가지고 팀즈 인앱으로 넣고 싶어.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조금 엑셀 보는 게 불편하니까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어. 그러면 뭐 파워 앱스라던가 혹은 네, 파워 네, 오토메이트로 네, 네. 확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많이 세우시죠.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한 그렇죠. 교육, 이런 식으로 기능들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네, 말이죠. 이런 식으로의 변화 관리를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기능들 몇 가지만 또 소개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M365 도입하시면 네. 팀워크 협을 팀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팀즈라고 하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디지털 사상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첫 번째 리더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보고하고 협업 공간의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할지. 이런 부분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업무의 협업 툴로서 팀즈를 잘 활용하는 게 일단 시작이군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팀 단위 업무, 공유해서 활용하는 업무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외근을 나갈 때 외근 보고를 해요. 네. 그러면 팀즈에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인사하지 않아도 돼요. 네네. 그냥 보고하고 가면 팀 내 직원들이 네.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근을 나가요. 그러면 외근에 나갔을 때 뭐 미팅 로그를 팀즈에 원노트에 정리를 해요. 이런 것 자체는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같이 여기 들어가면 로고를 볼 수 있는 거야라는 형성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들과 쉽게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중요한 사항들은 본인들이 체크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팀즈에 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고 네. 업무 프로세스가 운영되는지가 저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CN투투에다 연락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당연합니다. 네. 그럼 CN투투가 이 변화관리, M36의 변화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지 간단하게 좀 자랑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MS 파트너사에서 변화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최초로 만들고 네. 서비스한 업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정말 레퍼런스를 또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다시 또 연락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변화관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변화관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M365를 컨설팅도 하고 도입 네.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화관리 같이 네. 묶이게 그리고 이제 M365의 솔루션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어서 네. 뭐 기술적인 측면 또 변화관리에 대한 측면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동안에 쌓였던 이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화장품 회사인데 네, 네. 임직원 분들이 좀 연령층이 좀 많이 젊었습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는 크게 어렵게 진행하진 않았어요. 워낙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와 거의 3년 정도 계속 변화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네. 변화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직원분들도 그것에 따라와 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코파일럿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파일럿도 작년에 이제 한글화가 처음 됐을 때 네. 첫 번째 이제 변화 관리를 했던 텔레콤사인데요. 코파일럿이 들어왔으니까 챔피언 조직 정도 먼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주 한 주 교육을 진행하면서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네. 담당자랑 저희도 계속 시나리오를 계속 바꿔가면서 네. 변화 관리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차적인 챔피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정립됐을 때 저희 팀 리더들하고 구성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좋은 피드백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본인 자랑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변화 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말씀하셨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릴레이션십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 네. 많이 계시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 처음에 이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말고 CN토2에다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연락 많이 주세요. 네. 마지막 한번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변화 관리라고 생각하면 음. 제가 이제 간혹 바람과 같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바라며. 네.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느낄 수는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람과 같은 변화 관리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면 저희 CN토토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직에 잘 맞도록 잘 메이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썸네일 타이틀인데요? 그만큼 어렵고 그러네요. 힘들다. 뭔가 바람같이 공기처럼 네. 잘 잡히지는 않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이게 손에 잡힐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CN토2의 어떤 역할이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